안녕하세요. 하드사TV의 하드사입니다. 오늘은 사주 풀어보는 시간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성 시청자분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여성이라는 점, 근데 이제 곧 60이 돼가는 그런 어머님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사주를 이렇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사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오행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무토가 일간이기 때문에 인성은 화가 되겠는데 인성은 없어요. 그리고 토는 비견겁제에 해당이 되겠는데 나를 포함한 일간을 포함한 간여지동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금은 이제 식상에 해당이 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금은 지장간에 이렇게 딱 여기 신금 하나,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팔자에는 없다는 점. 자, 그리고 수의 오행은 요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목의 오행이 어떠면 50%가 넘네요. 자, 많습니다. 4개나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자, 보면요. 일단은 저는 맨 처음에 건강을 좀 봐요. 그래서 건강상에 이렇게 좀 목의 오행이 많다는 것은 목의 오행으로 따졌을 때 이제 간, 쓸개, 담, 뼈 이런 것들이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 되는데 일단은 간여지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4개나 돼요. 엄청 많죠. 엄청 많다는 것은 그것이 건강적으로 나쁘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과요불급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건강상에서 간단뼈를 좀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간단뼈로 인해서 쉽게 피로해질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큰 사주기 때문에 건강을 이런 쪽으로 좀 주의를 해줘야 한다. 왜냐? 일단은 간여지동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무술일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개강살에 해당이 되고 무술일주라는 것 자체가 큰 땅, 큰 산 이런 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걸 보면은 겨울의 땅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나를 극하는 목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내가 뭔가 좀 남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굉장히 좀 꾹꾹 내 힘으로 자기 확신, 자존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그런 힘이 이렇게 굉장히 뿌리를 내렸다 해서 근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편간의 칠사를 내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뼈에 대한 건강상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다. 자, 이런 특징이 있겠죠. 그리고 굳센 자신의 고집, 이게 무술일주. 그러면서 일간이 무토이라는 점. 그래서 굳센 자신의 고집, 판단, 확신 이런 것들이 토가 간여지동을 이뤘고 근을 이루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바로 실천하는 간여지동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의 일간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좀 약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토속신앙이나 무속신앙, 신뢰 이런 것들에 인해서 내가 믿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는 것은 토속신앙과 무속신앙을 믿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쪽으로 빠질 경우에 정말 미친 듯이 빠져버려가지고 나쁜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 사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과도하게 나를 믿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한다. 자, 그래서 목은 시작과 생명체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간칠살로다가 이렇게 강한 그런 목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땅으로 태어난 그런 일간이기 때문에 땅의 목적 자체가 어떤 거 생명체를 기르는 것, 금을 키우거나 목을 키우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장간의 신금이라는 하나가 있긴 하지만은 팔자 자체로 봤을 때는 목의 속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체, 즉 나무 이런 생명체를 키워야 된다. 땅으로 태어났기에. 그렇기 때문에 목은 시작과 생명체에 속하고 일간이 무토이기 때문에 키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숙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술일주라서 견딜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래도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눈치와 두뇌 회전이 빠르다. 왜냐면 이거는 격으로 따졌을 때는 정제격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임수라는 것은 이제 30일이 있잖아요. 음력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자수 안에
이렇게 임수와 개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수의 지장간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 임수는 10일에 속하고 개수는 20일에 속합니다. 그러면 10일 이후가 되면은 개수라는 친구로 격을 따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년간에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죠? 여기는 툭 튀어나왔어. 얘는 개수를 살겠다 이런 뜻도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움직임이라던가 내가 뭔가 좀 통솔하지 못하는 것,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간다는 그런 의지 자체는 정제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무토일간이 굉장히 좀 아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만 엄청나게 강하게 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 자체가 자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눈치와 두뇌 회전 감각이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행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해석으로 물상론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자월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태어난 사람인데 무토일간으로 태어났어요. 즉 큰 산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키워야 될 나무가 굉장히 많고 시간을 보니 인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동이 트고 이런 새벽 시간대예요. 근데 아직도 좀 껌껌하긴 하죠. 근데 아무튼 이제 동이 트는 그런 시간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어둡다, 좀 새벽이다, 그래서 좀 춥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태어난 산인데 겨울의 산이다. 근데 키워야 될 나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겨울철에 이걸 화렵수냐 칠렵수냐 뭐 이런 것도 좀 따져야 되긴 하지만은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침엽수라는 것을 키워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 그래서 침엽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큰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멋있을 수도 있고 뭔가 좀 공허감이 들 수 있는 그런 공허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겨울에 개수라는 먹구름이 끼어 있어요. 월치의 자수기 때문에 겨울에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가 근도 있기 때문에 쌀이 눈이 내리고 혹은 뭐 진눈깨비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 상태, 쌀이 눈이 내리고 있고 태양이 없어요. 사주에. 그쵸? 인목 안에 병화가 있긴 하지만 없습니다. 태어나 이게 없어. 천간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침엽수는 화렵수에 비해서 겨울철에 강한 생명력을 겨울에 강해요. 그래서 생명력이 좀 끈끈해요. 침엽수가. 그래서 겨울에 보면 멋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침엽수를 키우는 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겨울철에 키워야 할 나무가 굉장히 많다. 여름철이었다면 환경적으로 조건이 좋아서 내가 좀 쉽게 갈 수도 있고 그 화가 된다면 인성이 되죠. 그러면은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태양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키울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조건에서 나무를 키워야 되는 사주가 되겠다. 근데 산은요, 지금 보시면 이거 그냥 나무산, 어두운 나무산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산은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산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산밖에 없어. 그죠? 나무랑 산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두컴컴해. 그러면은 산은요, 일찍 해가 집니다. 그냥 평상시 우리가 도로나 이런 데보다도 산은 뭔가 해도 일찍 져요. 근데 이게 지금 겨울철이라는 것이. 그러면 더더욱 해가 일찍 지겠죠? 그러면 쉽게 깜깜해져. 그럼 어떻게 했어, 사람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사주로서 이분은 산전수전이 좀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키우더라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힘들어서. 그리고 침엽수라서. 그리고 사주에 태양도 없으니 오로지 땅덩어리의 힘, 나 자신의 힘으로 키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게서 나무들이 뿌리를 박아 영양분을 보충해준다. 그래서 생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생존을 하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나의 힘으로 스스로 박복을 극복하는 힘이다. 간여지동에 배강살이 나타나 있고 태극기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주는 따라서 나무를 키우는데 온 힘을 쏟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렇게 좀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해석을 이제 좀 할게. 십신과 십이운성으로 좀 봤을 때는요, 신강신약을 좀 따져야겠죠. 그래서 억부론이 신강신약이 억부론인데, 일단은 간여지동이 두 개나 있어요, 목토.
그리고 토의 오행과 균형과 조화를 봤을 때 용신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자기 용신을 쓰는 게 좋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토로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용신은 화생토로 토가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되고 혹은 화용신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사주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토용신으로 잡았어. 근데 적극적인 용신을 해당했을 때는 화의 용신으로도 될 수가 있겠죠. 무방해서요. 자,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토의 오행이 저는 용신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용신으로 씁니다. 그리고 화의 오행이 희신으로 용신을 도와주는 친구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은 관살, 혼잡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다. 관성가다로 토가 위험하다. 하지만 큰 산으로 태어나고 간여지동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나마 견딜 수가 있다는 점 이거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간여지동으로 견딘다. 그리고 금도 사용을 가능할 수가 있겠다. 하지만 여기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꽁꽁 얼어붙은 그런 추운데 금이 들어온다. 물론 묵곡토 그러니까 금극목으로 이제 얘를 잘라버리면 되겠지. 근데 이제 금생수로 인해서 그 금의 힘이 좀 빠져나갈 수가 있고 애초에 간여지동을 이렇게 목의 힘이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금이 들어오더라도 쉽게 잘라지는 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도 사용을 가능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재성과 관성으로 인해서 약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성은 남편이나 직장이 되어 여성의 사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사론잡의 특징을 보자면 남편복이 없거나 뭐 아니면 도의 그런 성향이 있겠구나. 그리고 직장을 해당하기 때문에 직장 변동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구나. 즉 직장을 다니더라도 여기저기 여기저기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여기저기 이렇게 쉽게 많이 변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자 관계가 복잡할 수도 있고요. 선택은 자신이 본능적으로 똑똑하나 남에게 말하지 못할 사연이 많이 있는 게 바로 월주는 태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고 자수에 태어났어요. 머리는 똑똑하지만 상형살로 뭔가 좀 갇혀있는 느낌이 들지요. 그 다음에 묘지가 이제 되어 있어요. 간여지동이지만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말 못할 사연이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여기 절이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묘예요.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 절 요거 X 요거 묘예요. 묘. 모든 일은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특징이 있지만 한편으로 뭔가 좀 내가 뭐 아버지도 키워야 되고 지금 이 사주로 봤을 때 아버지죠? 아버지도 키워야 되고 엄마한테도 돈 갖다 줘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남편은 뭐 비견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자꾸 나돌아다니고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남한테 뭔가 좀 베풀고 나의 힘으로 좀 키워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공허함 이런 것들이 좀 제 눈에는 보여져요. 그래서 자기 확신, 자신감, 신뢰를 중요시하는 일간 간여지동의 굳셈으로 남의 도움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강한 정신력을 가진 여성이 되겠다. 그래서 배우자 궁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좀 이것은 좀 제가 좀 말을 해야 되나 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일단 사주로 객관적으로 좀 말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고집으로 인한 정을 주의해야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쓸데없는 그런 고집이나 정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게 좀 안타까운 그런 사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살로서 이제 좀 해석을 해볼 때요. 연주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뭐 당연히 뭐 도화 뭐 이런 거 뭐 연살이 도화살이거든요. 뭐 도화 뭐 이런 것도 그냥 기본적인 거는 그냥 생략하고요. 여기는 그냥 현침살만 보자 이거예요. 장성살 이건 뭐 어떻게든 걸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여기 사주팔자에서 딱 뭐 일간 기준으로 딱 하는 것만 딱 보자고 이렇게 보자고요. 자, 그래서 연주는 현침살이라는 건요 날카로운 도구, 날카로움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업상으로 선택할 때는 뭐 침을 놓는 의술가
혹은 말로서는 뭐 비평가, 날카롭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 되고, 사람으로 봤을 때 뭔가 좀 톡톡 쏘는 날카로움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사주의 구성 플러스 신살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고슴도치 같은 똑순이라는 그런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년주라는 것은 국가와 조상의 궁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를 나타내는 유년기에도 속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봤을 때는 돈, 육체적으로는 학교나 학업으로 이렇게 지지에는 묘목이고, 그 다음에 천간에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돈, 육체적으로는 학교, 학업 이런 쪽으로 좀 발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게 좀 좋지가 않다. 이유는 지금 이 사주에서는 목과 수가 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덧붙여서 자묘의 상형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학업을 가더라도 뭔가 좀 묶여 있다 이거예요. 직업, 그러니까 뭐 집안 사정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좀 빨리 일찍적부터 뭔가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렇게 돼서 뭐 간을 쓴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데 묶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좀 학업적으로 좀 어려움. 결혼도 일찍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만은, 만약에 제가 사주를 봤다면은 일찍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한 30년 전에 제가 태어나서 사주를 봤다면은. 그리고 월주로 봤을 때는 비인살이 이렇게 좀 껴있어요. 비인살이라는 것은 비수와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비인살과 현침살이 동시에 월주에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카롭게 던져가지고 팍 이렇게 꽂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굉장히 뭔가 좀 조선시대로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내가 죽기 직전에 뭔가 내가 위협을 당했어. 그러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비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팍 찔러서 뭐 죽인다던가, 아니면은 살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내 안에 뭔가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형태, 뭐 이런 게 비인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힘도 있고, 현침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카로움을 뜻합니다. 그러면 직업적으로 이렇게 좀 뚜렷이 봤을 때는 자수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사람이 머리를 쓰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돈을 벌어라는 정제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 검수를 한다던가, 남이 보지 못하는 어떠한 정확성, 뚜렷함, 그 다음에 전문성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 좀 뾰족한 어떠한 것,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떠한 특정한 것을 팍 한 번에 뭔가 좀 빠릿빠릿하게 뭔가 좀 잡아낼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검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환경의 구웅인 이제 월주가 됩니다. 나의 활동 무대이고요. 장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져 검수하는 일, 날카롭다. 비인살과 현침살이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자묘형살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형태가 얽히고 설킨다. 자이든 타이든 얽히고 설킨다. 엄마, 아빠, 조상님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설키고 얽혀 있어요. 이 사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로 봤을 때 태극기인과 조상님 복이에요. 태극기인은 조상님 복입니다. 그리고 태극기인이라는 것은 사람 인간관계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베풀면은 이게 돌아오는 게 좀 많다. 그래서 복이 많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그런 태극기인이 있지만, 이게 일주에 있어요. 연주에 있었으면은 뭔가 좀 큰 뭉탱이가 되기 때문에 더 크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좀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태극기인이라는 거는 조상님 복이라는 점, 인간관계라는 점. 그래서 개강살이 있다. 개강살은 제가 뭐랬죠? 외모가 아름답거나 여성으로 태어났으니까 조금 뭔가 좀 특징이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의지할 곳이 나밖에 없으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일주라는 것은 현재의 궁이고 중년기에 속한다. 그래서 이분은 일주로만 놓고 봤을 때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고요. 특수 전문직, 어떠한 것을 뭐 인성이 없긴 하지만 국가 자격증과 관련해서 그걸 따서 뭔가 좀 프리랜서적인 기질로도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업가, 특수 전문직, 토는 무속신앙에 속하고, 토는 부동산에 속합니다. 자기 용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뭔가 좀 머리를 굴려서 했다면 좋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요. 자, 그리고 일주 자체가 강인하고 굳건한 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앞서 말한 것, 아이고 불쌍해라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외모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괴강살의 특징입니다. 괴강살이라는 것은
아, 좀 특별한 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특별한 살이라고. 그래서 총명하고 보편적이지 않다. 뭔가 좀 남다르다. 그래서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조로 놓고 봤을 때는 학당기인과 문곡기인이 이렇게 껴있고요. 현침살과 고란살이 껴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주 신살로 보더라도 특징이 뭐예요? 뭐 현침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날카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 똑손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학당과 문곡기인이라는 것은요, 학문과 학업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귀인이 되겠는데요. 학당기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원장님이라던가 학원을 차려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현대적으로 좀 말씀을 쉽게 드리자면은 문곡기인은 공부야 이거예요. 응? 그리고 현침살은 뾰족하다. 고란살은요 이 말년에 있죠. 과부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고란살입니다. 자, 그래서 시주를 좀 풀면요. 비밀스러운 공간에 해당이 되고, 나의 미래에 대한 궁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궁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어떠한 나만 알 수 있는 것,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것, 부끄러운 것, 들키면 부끄러운 것, 뭐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자리가 돼요. 그런데 참 여기도 간여지동으로 목의 기운이 좀 강하게 있죠. 자, 그래서 시조를 신살로 풀면요. 학업과 관련해서 아쉬움이 좀 많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진 않지만 자식을 키우는데도 좀 산전수전 많아가지고 좀 힘겹게 키우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고란살이 시조에 있기 때문에 말년에 좀 외롭다. 내가 그러니까 일간인 무토가 이 간목이라는 것을 극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목이 의지할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외롭구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번을 이렇게 좀 통틀어서 총평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사주를 봤을 때 자기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으면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견고한 그런 여성분이 되겠고요. 관사 혼잡이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직장 간의 뭔가 좀 이동수가 굉장히 작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남편복이 미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산으로 태어나 나무를 키우는 사주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또 이렇게 좀 침엽수를 키워야 해요. 뾰족뾰족하잖아. 아프겠죠. 그래서 겨울철에 나무를 키워야 하니까 삶이 좀 산전수전이 많이 겪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 그래서 부모, 형제, 자식까지 키우려 하니 힘이 든다. 그래서 병하라는 조력자가 없으니까 더더욱 내가 홀로 키워야 돼요. 극악 조건이거든요. 하지만 무토일간에 술토가 깔려서 간여지동으로 이렇기 때문에 근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외로이 뚝심 있게 키울 가능성이 높고요. 강한 개강의 힘으로 신뢰를 중요시하고 정적격으로 요행을 바라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만 요것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남의 도움도 받을 땐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할 일이 많다. 여러 직장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자신만의 초필살기로 특기화시켜서 직장 안에서 나밖에 할 수 없는 거,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런 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 전문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생명의학 쪽 또는 특수 전문직 쪽으로 부동산 개통 쪽으로 좀 했다면은 남들한테 신뢰성, 중재 뭐 이런 쪽으로 좀 믿음이 가는 사람으로 뭔가 좀 이름도 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개통에서 칼 같은 계산, 칼 같은 신뢰, 믿음을 주는 중개업도 좋아 보인다. 자기 용신이기 때문이에요. 남을 키우는 것도 좋은 업보이지만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요것은 교훈으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한번 써봤습니다. 왜냐면 정말 공허하고 너무 많은 힘든 일을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을 힐링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고 그렇게 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